진료실을 찾은 한 어르신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생강을 바르면 흰머리가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진료실에 한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올해 72세가 되신 김순자 어르신이셨습니다. 어르신께서 진료실 문을 여시고 조심스럽게 앉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두피 건강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데 거기서 생강을 두피에 바르면 흰머리가 없어진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인가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어르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강을 머리에 바르는 것은 흰머리를 없애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피가 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효과가 있는 다른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께서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럼 선생님, 검은깨는 어떤가요? 제 친구는 검은깨를 갈아서 매일 섭취하면 효과를 봤다고 하던데요. 검은콩 두유도 좋다고 하고.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터넷이나 지인들로부터 흰머리를 없앤다는 민간요법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강, 검은깨, 검은콩, 심지어 양파즙까지 정말 많은 분이 이런 방법들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파트 2. 자, 그럼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들으시더니 이렇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럼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가 젊을 때는 머리숱도 많고 정말 까맸는데 지금은 거울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의 표정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존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많은 분이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 행동, 흰머리 때문에 나이 들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인다고 여겨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다른 증상은 없으신가요? 요즘 피곤하시거나 손발이 저리지는 않으십니까? 어르신께서 깜짝 놀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어머, 선생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요즘 특히 피곤하고 손발이 자주 저립니다. 그것도 흰머리와 관련이 있나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흰머리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정 영양소가 결핍되었다는 신호, 즉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들 보면 특정 비타민이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흰머리가 훨씬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양소를 보충해 주었더니 실제로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의 색이 변화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나도 그 영양소만 섭취하면 되는 것 아닌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을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 어떤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행동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지를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최근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학술지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흰머리를 유발하는 세포가 사실은 사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조건만 충족되면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지금까지 해오시던 것을 먼저 중단하셔야 합니다. 어르신께서 눈을 반짝이시며 물으셨습니다. 정말입니까? 선생님, 그럼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알아가셔야 할 내용입니다. 생강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답인지,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즉시 멈춰야 할 위험한 습관들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제작하는 데 큰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기대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파트 3.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언급하는 이 행동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생강을 두피에 바르지 마십시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진저롤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어서 몸속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성분 덕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저롤을 두피에 직접 도포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진저롤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입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 성분을 미백 제품에 활용합니다. 피부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것을 머리에 바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를 검게 만들려고 바르는데 오히려 멜라닌을 억제하러 워크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생강은 자극이 강한 식품입니다. 두피에 직접 바르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강팩을 매일 사용하게 되면 두피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가렵고 따가우며 각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강이 위험한 과학적 이유. 둘째, 검은색 음식만 섭취하면 된다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검은 깨를 먹으면 머리가 검어진다. 검은 콩을 먹으면 효과를 본다. 흑임자죽을 매일 먹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색상이 검으니까 머리도 검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검은색 음식을 섭취한다고 해서 그 색소가 그대로 머리카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근을 많이 먹는다고 머리카락이 주황색이 됩니까? 시금치를 먹는다고 초록색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검은 깨나 검은 콩이 유익한 이유는 색깔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포함된 특정 영양소 때문입니다. 그 영양소가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색깔이 검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검은 깨만 매일 섭취하는 분들 중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검은 깨에 함유된 그 영양소의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흡수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염색약을 너무 자주 사용하지 마십시오. 흰머리가 보이면 즉시 가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어떤 분들은 2주에 한 번씩 염색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염색약 속에는 가산화수소라는 화학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머리카락의 색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 물질이 모낭에 있는 멜라닌 세포를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자주 염색하면 할수록 멜라닌 세포가 더 빠르게 손상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흰머리를 가리기 위해 염색하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더 많은 흰머리가 더 빨리 자라나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염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염색할수록 흰머리가 더 빨리 올라오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염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결국 두피도 예민해지는 악순환이었던 것입니다. 넷째, 흰머리를 뽑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말 많은 분이 하시는 행동인데요. 흰머리가 보이면 바로 뽑아버리시곤 합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을 자꾸 뽑으면 모낭이 손상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자리에서 머리카락 자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흰머리보다 더 심각한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흰머리를 뽑으면 더 많이 난다는 속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타민 B12와 구리의 비밀 하나를 뽑았다고 해서 여러 개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뽑지 말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모낭 손상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신가요?
단기간에 갑자기 흰머리가 급증했다. 특정 부위에만 동그랗게 모여서 흰머리가 난다. 요즘 피로감이 심하고 추위를 많이 탄다. 손발이 자주 저리고 빈혈 증세가 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단순한 흰머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멜라닌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흰머리가 빨리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백반증이라는 질환은 흰머리가 한 군데 모여서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부도 함께 하얗게 변하고 이것은 자가 면역 질환이므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다행히 이런 질환은 없으셨습니다. 파트 5. 자,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통계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학계에는 50분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0세 인구의 50%가 머리카락의 50%가 흰머리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흰머리가 언제 나타나느냐는 90% 이상 유전으로 결정됩니다. 부모님께서 일찍 머리가 하얗게 되셨다면 여러분도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어머님께서 50대 초반에 이미 머리가 새하얗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럼 유전이면 희망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놀라운 연구가 실렸습니다. 미국 뉴욕대학교 연구진이 밝혀낸 것인데요. 멜라닌 세포가 사실은 사멸한 것이 아니라 그저 멈춰 있는 상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베이터가 중간층에 갇혀서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조건만 충족되면 이 세포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영양 부족으로 인해 생긴 흰머리는 영양을 보충해주면 다시 검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4가지 행동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생강 바르기, 검은색 음식만 먹기, 염색약 자주 쓰기, 흰머리 뽑기. 이 4가지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흰머리로 고심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큰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할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는 3개월 루틴. 첫째, 비타민 B12를 충분히 섭취해야 하십시오. 비타민 B12는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2018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12가 부족한 사람들, 특히 악성 빈혈 환자를 조사했더니 55%가 50세 이전에 흰머리를 경험했습니다. B12는 적혈구를 생성하고 멜라닌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최소 4마이크로그램 믹지은 섭취해야 합니다.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느냐 하면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달걀 2개를 드시면 약 1.5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점심에 등푸른 생선, 예컨대 고등어나 삼치 한 토막을 드시면 거기서 또 3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나옵니다. 저녁에 소고기 작은 접시 하나를 드시면 추가로 2마이크로그램 정도를 더 섭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소화 기능이 약해지신 어르신들은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축성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B12 흡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비타민 B12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국에 가셔서 비타민 B12 영양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둘째, 구리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하십시오. 아까 제가 검은깨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은깨가 좋은 진짜 이유를 지금 알려드립니다. 구리는 타이로시나제라는 효소의 핵심 재료입니다. 이 효소는 멜라닌을 만드는 공장의 기계와 같습니다. 구리라는 원료가 없으면 이 기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영양소가 많아도 구리가 부족하면 멜라닌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은깨나 검은콩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색깔이 검어서가 아니라 구리가 풍부해서입니다. 구리가 많이 함유된 음식은 게살, 아몬드, 렌틸콩, 땅콩, 쇠고기간, 검은깨 등입니다. 매일 아몬드 약 20알 정도를 드시면 좋습니다. 간식으로 땅콩을 조금씩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조개찜이나 게 요리를 드시면 구리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두피 혈액순환을 개선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두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모낭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피 마사지가 중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밤자기 전에 5분만 투자하십시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지그시 눌렀다 떼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앞머리부터 뒷머리까지 골고루 하십시오. 너무 강하게 누르면 안 되고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로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강은 바르지 마시고 차로 드십시오. 생강차를 마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잔씩 따뜻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우려 드시면 됩니다. 넷째, 자외선을 차단하십시오.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데 자외선은 두피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외선을 받으면 두피의 가산화수소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면 멜라닌이 포백되면서 흰머리가 더 빨리 생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모자를 사용하십시오. 특히 낮 시간대에 외출하실 때는 꼭챙이 넓은 모자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프 치실 때, 등산 가실 때, 산책하실 때 항상 모자를 쓰십시오. 이것만 실천해도 흰머리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담배는 반드시 끊으십시오. 흡연하시는 분들은 30대 이전에 흰머리가 생길 확률이 2.5배나 높습니다. 담배 연기가 모낭의 멜라닌 세포를 직접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놀라운 변화, 이미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금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파트 7.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일본 도쿄 연구진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흰머리가 생기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 몸이 암을 방어하는 메커니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DNA 손상이 발생했을 때 일부 멜라닌 세포는 스스로 색소 생성을 중단하고 사멸합니다. 이것이 바로 흰머리입니다. 반대로 손상된 채로 계속 증식하면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흰머리는 우리 몸이 암세포를 막아낸 흔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흰머리가 있다고 해서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증거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흰머리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정리한 3개월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비타민 B12 보충제 하나를 드시고 달걀 2개로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점심에는 등푸른 생선이나 쇠고기를 꼭 섭취해야 하십시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개나 조개 요리도 드시고 오후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 대략 20알 정도를 드십시오. 저녁 식사 후에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드십시오.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두피 마사지를 5분 동안 하십시오. 그리고 낮에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모자를 쓰시고 담배는 오늘부터 중단하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일 꾸준히 최소 3개월은 지속하셔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가 한 달에 약 2cm 정도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이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2주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두피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려움증도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어르신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머리카락 뿌리 쪽이 무언가 달라 보인다고. 완전히 까맣게 변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전보다 색이 진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께서 하셨는데 여러분이 못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즉시 냉장고를 열어 달걀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내일 아침 메뉴를 달걀로 결정하십시오. 약국에 가실 일이 있다면 비타민 B12 영양제 하나를 사 오십시오. 마트에 가시면 아몬드 한 봉지를 장바구니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시작 후 글자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댓글을 남기신 분들끼리 서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흰머리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양 부족으로 인해 더 빨리 생기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생긴 흰머리 중에서도 영양이 원인이었다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의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실천하십시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순자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는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의 결말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정말 성실하게 따라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2개, 비타민 B12 영양제, 아몬드 한 줌, 생강차 한 잔, 그리고 밤마다 두피 마사지를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밖에 나가실 때도 항상 모자를 착용하셨고 4개월이 지났을 때 어르신께서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더군요.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거울을 보는 것이 이제 즐겁습니다. 완전히 다 검어진 것은 아니지만요.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이 분명히 이전과 다릅니다. 색도 진해지고 머리카락 자체도 튼튼해진 것 같아요. 제가 어르신의 두피를 살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새로 자라나는 뿌리 부분의 머리카락 색이 확실히 전보다 진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후회가 됩니다. 진작 선생님 말씀대로 실천했으면 더 빨리 좋아졌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생강팩은 효과가 없습니다. 비타민 B12와 구리가 해답입니다. 둘째, 흰머리가 영양 결핍 때문이라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셋째, 유전적인 흰머리는 막을 수 없지만 예방과 치료는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3개월은 꾸준히 노력해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도 극적이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개선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입니다. 과학이 증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흰머리가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비타민 B12를 챙겨 드시고, 구리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두피 마사지를 하시고, 모자를 쓰시고, 담배를 끊으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 2년 후 거울을 보실 때 오늘을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그 영상을 보고 시작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흰머리로 고민하시는 분들,
생강팩을 하시는 분들, 검은 깨만 드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실천하시겠다는 분은 시작 후 글자, 이미 실천 중이신 분은 진행 중 세 글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모두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